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주식은 소음장 8월 2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 가온누리 전체 팀의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 기간 내에 지금 제가 중간중간 시간을 하루 정리는 꾸준히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파일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어제 파일이 좀 가다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감 브리핑은 전송을 좀 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휴가 기간으로 내일 금요일장 모닝 브리핑하고 마감 브리핑은 지금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초반 정도, 물론 시장 자체가 변동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핵심 부분들은 FOMC 회의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일정 부분들을 조율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트럼프 군께서 돌출 발언 부분들,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에서 25% 거의 취임 이후에 아마 수영장에 뜨면 입만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장 중에 13,000계약 가까운 매도, 선물로만 대응이 좀 나왔어요. 시총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조 정도의 매도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수. 근데 우리나라 장보다 정작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은 장중에 거의 3-4% 가까운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제인가요? 이번 주 초반에 모닝 브리핑을 얘기를 대면서 제가 베이다이어 회의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아마 그 베이다이어 회의 자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고, 왜 갑자기 현재 시점에서 10에서 25%의 공격 부분들이 들어올까? 베이다이어 회의는 잘 알려지지 않고 비공식 그 회의이긴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정책적인 방향, 그 다음에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전략적으로 산업을 키울 것인가, 정치, 경제, 사회, 중국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 같은 기준에는 작년에 가장 큰 의제를 우리가 꼽는다 하면 이거로 보시면 돼요.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 장기 집권이 실현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관련 법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왕岐산 같은 경우 퇴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임을 했죠. 1인 집권체제의 시진핑의 그 토대를 만들었던 게 작년 2017년도 베이다이어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베이다이어 회의, 지금 중국 통해가지고 아직 회의 결과 부분들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걸 다 노출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 회담이 끝나고 하나하나씩 언론에 이제 간략하게 어떤 방향성에서는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국 뉴스부를 보면 베이다이어 회의가 개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부분들 하고 있어요. 왜? 언론 매체에 통해서 시진핑이라든지 그 상무위원들 있죠. 상무위원들의 뭐 했다 이렇게 일정 표시 부분들이 표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개막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유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상으로 딱 절묘하죠. 그 시점에 10에서 25%의 관세 부과를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했고, 중장기 플랜이라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안보 쪽이든 경제 쪽이든 다 이렇게 봉쇄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노선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좀 엉뚱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중국의 경제 안보 부분들을 둘러싸려고 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 최근에 이제 미국과 트럼프하고 푸틴이 했냐면 정상회담 부분들을 했죠. 그럴 때 그때 말도 많았어요.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러시아 쪽 있죠. 러시아 쪽이 시리아 쪽에서 이게 발을 조금씩 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리아를 완벽하게 뺄 수는 없겠죠. 시리아를 뺄 수는 없겠지만, 러시아 쪽에서 이쪽 중동 지역의 철수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타이밍상으로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쪽 티벳 이쪽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곳이냐면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제2의 1대1로 실크로드 전략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 경제 부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추세 부분들이 가장 기축 중심 포인트이고 그쪽을 통해야지만 이제 중동 지역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가 시리아 쪽이 아니라 골란고원입니다. 골란고원. 그 이스라엘 쪽,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앞에 가스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걸 지금 미국이 선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러시아를 어떻게 다독거려야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중국과 이란이 가까워지는 것을 미국이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소정의 딜 부분들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에 이스라엘 국경에서 이란군 철수를 코멘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가 시끌시끌하는 와중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란의 그 금융제재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어제는 MN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부분들을 일단 철수보다는 안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했고 이란 그 수비대 같은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작전 시범 훈련 부분들을 진행한다는 코멘트 부분이 있어요. 금융제재 서로 협상 카드 부분들 하나하나씩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미국도 역시 보면 그 현재 시점에서 10에서 25%를 베이다 이후 회의 전에 상향을 하면서 그거죠. 가격 부분들을 우리가 특히 중동 지역을 여행하다 보시면 아랍 상인들이 가격을 후려치지 않고 가격을 만약에 10,000원에 파는 건데 한 100,000원부터 불러요. 그게 이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10,000원짜리를 100,000원 부르면 절반 깎고도 50,000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버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그 느낌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후려치고 논높이를 높여놓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이런 괴팍한 상술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쪽 아시아 쪽 우리나라 여행객들 사이에 암암리에 나온 게 10,000원짜리를 뭐 기본 5배 이상 부르니까 거의 10분의 1 가격부터 역으로 후려쳐버려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게 나은 상술이라는 그런 그 루머도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약간 이런 전략 부분들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25% 상향으로 인해서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이번 달 내내 이제 2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 부과 부분들에서 공정의 부분들을 진행하고, 그 다음 회의 진행할 때까지 왕치산이 전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중요한 것은 베이다이오 회의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중국의 모든 경제 방향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미국의 어떤 이 관세, 경제의 허들, 그 다음에 안보의 허들 쉽게 지연시키고 봉쇄시키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상당 부분 많이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미국이 예전에 독일이나 일본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었던 거, 그 다음에 소련의 군사 안보로 인해서 소련의 패망을 이끌었던 점, 시간이 한 1, 2년 만에 끝난 게 아니에요. 기본 10년, 5년 중장기 플랜 부분들이 시작하면서 결국은 상대방의 체력 부분들을 고갈시키면서 넉아웃 시켰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중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 부분들이 아직은 높다고 봐요. 단지 중국에 필요한 게 있다면 이럴 때 뭡니까? 자체적으로 보면 힘이 계속 키워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을 끌기가 필요해요. 더 많은 힘을 키울 전략 부분들, 그 힘을 피우는 요령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의 장중 흐름 부분들 보면 어제 조선건설 이쪽 부분들 약간의 순환매 부분들 계속 도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전장에는 조선건설의 흐름 부분들 양호하고 오후장 10시, 11시 넘어서 중국장이 급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 부분들 증가하고 특히 시총 상위 종목군들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시총 상위 종목군이다 보니까 1조 원에 가까운 선물 매도 13,000계약 정도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하락 부분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락세가 두드려졌고 그나마 조금 반등 부분들이 진행됐던 섹터 부분들은
뭐 건설이라든지 건설, 화학, 조선은 약간은 혼조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2%, LG화학 역시 상승 부분 나왔고, 중형주 쪽은 자율주행이라든지 통신, 차기,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의 변동성 대비 그래도 양호한 흐름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베이다이오 회의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 3일, 일주일 정도, 3일, 5일 정도 전후해서 움직인 부분들이 하나씩 표명화가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국이 협상 잘하네요. 베이다이오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그거죠. 눈앞에 잽이 거의 눈의 앞에서 잽이 눈을 때리는 게 아니라 가장 공포적인 순간이 눈이 앞에서 바로 주먹이 커 보일 때 가장 잽이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일 타이밍이죠. 베이다 회의는 중국의 어떤 경제, 정치, 사회 전반적인 방향을 고위급들이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그걸 앞두고 강공 드라이브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2천억에 대한 처음에 우리가 시작점 부분들이 500억 달러에서 관세 부과, 그 다음에 2천억 달러, 그 다음에 뭐 5천억 달러 나오는데 5천억 달러 나오지 않고 2천억 달러에서 10%, 25% 강공 드라이브 나오다 보니까 중국은 처음에 뭐 한 500억 달러 정도만 양보를 해주면 되게 됐으면 조금 그 라인 자체가 크게 손해보지 않았을 텐데 맞불 작전 부분들을 일부 하면서 금액 자체의 파워 부분들이 커졌습니다.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양보 아니면 다른 수단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1대1로가 아직 완벽하게 건설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다른 활로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활로의 그 표면화되는 시점이 3분기, 4분기 정도, 4분기 초반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런 공격 부분에서 중국은 상당히 큰 양보 부분을 할 가능성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들은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들로 통해 가지고 대공황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을 대부분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대공황은 절대 현재 시점에 올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 로직이 있어요. 그래서 대공황은 절대 없고 이거는 단지 여러분들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음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소음의 규모가 커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불안 심리를 더 키워줄 수 있는 요건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개인 투자자들 지금 주식 매수하십시오라고 하면 웃기는 소리 하시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소음일 뿐이기 때문에 단지 이게 피로도가 누적이 돼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관점 부분들을 떨어져 멀리 두려고 하는 그런 그 착시 효과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음이 크게 보이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들은 대공황의 시그널이 아니라 향후 경기가 좋아졌을 때 좀 더 많은 파일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약간의 치킨 게임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위 업체들은 빨리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메인 업체 쪽에서 누가 더 많은 규모 부분들을 가져가느냐의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종목군들 지금 보시면 신용은 안 됩니다. 신용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좀 하고 있죠. 1차, 2차, 3차 부분들 신용 물량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전저점 수준에 와 있는데 증권, 자동차, 철강 그 다음에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 허리 종목군들 일부 약세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종목군별로 혼조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계속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산업재 사이클, 향후 경기 상승 부분을 이끌 때 산업재 사이클이 중심축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의 흐름 부분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저희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온누리가 일주일 이상의 휴가 기간인데 제가 중간중간 특히 이제 중심 포인트로 FMC 회의 부분들을 코멘트 드렸기 때문에 짬을 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모닝 브리핑과 마감 브리핑 부분들이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다시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을 코멘트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트럼프가 좀 식상해요. 예. 근데 협상은 잘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 부분하고 안보 관련, 특히 북한 관련된 부분들의 포커스는 8월 달부터 이벤트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 여기에 시장 포인트 부분들을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8월 2일 이 수면의 주식 뉴스공장, 서울이 40도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런 얘기를 드렸죠. 다음 주가 입추입니다. 트럼프 10에서 25%의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피크를 찍고 있죠. 서울의 온도가 40도 이상의 피크를 찍고 있고, 저희도 물론 휴가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중간에 장 자체가 그렇게 재밌는 장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뭐 분할 매수, 저가 매수 구간이고, 산업재 사이클의 중심축 부분에서 FOMC 회의하고, FOMC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났죠.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가 한 번에 목리 부분들이 나왔어요. 목리 더 부릴 수 있을까요? 40도 가까운 온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입추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고, 이 더위 또한 입추 전후로 인해서 자연의 이 리듬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시점부터 꺾일 것을 예상하면서, 물론 더우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많아서 근심이 많으시겠지만, 다음 주부터 입추, 그리고 시원한 가을바람 부분들을 상상의 그림 부분들 하고, 8월과 9월 달에 남과 북의 어떤 경제적인 이벤트의 그림 부분도 한번 그려보시면서, 편안한 오후가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오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